23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어두워 전산 자산을 확보하며 문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민 대표의 숨겨진 목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 대표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나를 베껴서 만든 것.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건에는 방시혁 의장이 나를 베껴서 방탄소년단을 만들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이브의 투어스, 아일리뿐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의 라이즈 역시 본인을 베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나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일릿은 뉴진스의 아류작. 민 대표는 하이브에 대항한 입장문에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아류작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음악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의 팬들은 이 같은 발언에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룹 아일릿은 뉴진스보다도 이달의 소녀 3분의 1이나 르세라핌 번 더 브리지 트레일러와 더 유사해 보이는데요. 또한 뉴진스 역시 독자적인 컨셉이라고 보기 힘들고 일본 아이돌 그룹 스피드의 바디앤소울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하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엄마는 소스뮤직이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민 대표가 자칭 타칭 뉴진스의 엄마를 자처하며 그룹 뉴진스를 처음부터 데뷔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키웠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민지가 소스뮤직에 입사한 건 2017년, 다니는 2019년, 혜린과 다니엘은 2020년, 마지막 주자 혜인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어두워 이전에 소스뮤직과 도장을 찍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을 발굴하고 연습생 비용을 댄 것은 하이브 소속 레이블이었던 소스뮤직이었습니다. 연습생 육성 비용 및 위험 부담은 전부 소스뮤직 소속사 사장과 하이브의 수장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고래 싸움에 뉴진스 등 터진다. 현재 그룹 뉴진스는 하이브 소속 레이블인 어두어의 소속으로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심지어 뉴진스 멤버의 부모님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룹 뉴진스의 이미지마저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연령대가 어린 그룹인 만큼 어른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위 가요기획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아버지 방시혁과 수많은 히트곡과 히트 컨셉을 만들어낸 아이돌계 마이다스의 손이자 뉴진스의 어머니 미니진. 한솥밥을 먹고 있던 세기의 아티스트 2명의 공방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22일 미니진 어두어 대표를 비롯해 경영진 A씨 등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습니다. 감사팀은 어두어 경영진의 전산 자산을 회수했으며 대면 진술 확보에도 나섰는데요. 하이브는 어두어가 독립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이브 소속 A씨는 하이브의 영업 비밀 및 독립에 필요한 문서 등을 어두어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 후 필요시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는 어두어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둘의 불편한 관계가 알려지며 하이브의 주가는 전일 대비 7.8% 하락해 마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민 대표의 독립을 위한 행보가 사실이라면 제2의 피프티 사태가 발발한 것이 아니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니진 입장. 하지만 민 대표의 입장도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 어두어 입장문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1. 빌리프랩이 데뷔시킨 걸그룹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했다. 2. 어두어는 하이브 및 빌리프랩의 이번 카피 사건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일들을 문제 제기했다. 3. 하이브 및 빌리프랩은 변명만 하기 급급했다. 4. 4월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며 미니진을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4. 어두어는 뉴진스가 일궈온 문화적 성과를 지키기 위함이며 카피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항의다. 이 부당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고 있을 수 없으며 미니진 대표 개인을 해임하더라도 어두어의 항의는 계속될 거다. 뉴진스 컨셉 표절, 춤 표절 등 끊임없이 뉴진스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아일릿. 민 대표는 이러한 표절 논란 사이에서 본인이 프로듀싱한 그룹 뉴진스의 이미지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다. 과연 어두어의 혁명이 될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반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 같습니다. 코첼라는 종합 뮤직 페스티벌이란 명성에 걸맞게 힙합, R&B, 록, 팝,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격하는데요. 라이브로 국위선양했다는 국내 아이돌 탑3 만나보시죠. 1. 블랙핑크. 2023년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최대 음악축제 코첼라 벨리 앤 아츠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블랙핑크는 미국 캘리포니아 인디오에서 두 번째 코첼라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블랙핑크는 핑크 베넘, 킬 디스 러브, 뚜두뚜두 등 대표 히트곡들로 축제 현장을 달궜습니다.
블랙핑크는 한국 가수 최초로 올해 헤드라이너로 선정됐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단순히 공연에 국한된 것이 아닌 블랙핑크의 음악을 통해 문화 전반의 트렌드를 교류하고 즐기는 페스티벌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된 다양한 팝업 스토어는 다채로운 볼거리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현지 팬들이 랜덤 플레이 댄스를 자발적으로 즐기는 진풍경도 펼쳐졌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티즈가 지난 12일 코첼라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서 첫 번째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외신들의 극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코첼라 첫날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에이티즈의 공연을 꼽았으며, 에이티즈는 코첼라 1일차 마지막 공연으로 K-팝을 대표했습니다. 10곡의 세트리스트에 어우러지는 안무들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우리나라 고유의 미를 녹여낸 먼 무대에서는 꽹과리, 국장구, 태평소, 징 등 전통악기 소리가 더해져 귓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울러 이게 바로 머신키라와 같은 정겨운 사투리 가사들로 한국적인 매력을 뽐내며 K-퍼포먼스의 진수를 선보였고, 홍중은 지난주 헬로 코첼라에 이어 이번 주에는 골던 아워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부채를 들고 스테이지에 올라 남다른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3. 비비. 윤미래와 비비는 2022년에 이어 다시 한번 코첼라와 인연을 맺으며 글로벌한 위상을 재확인했는데요.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만큼 세계 최대 규모 음악 페스티벌에서 독보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비비는 밤양갱 신드롬을 코첼라에서도 이어갔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비비는 밤양갱의 감성과 더불어 정반대의 분위기인 슈가 러쉬를 연달아 선보였는데요. 마지막에는 갓세븐 출신 잭슨과 함께 무대를 꾸리며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연일 인기 유튜버들의 사생활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갑작스러운 유명세를 얻으며 불미스러운 과거가 폭로당하거나 개인 SNS에 올린 사생활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1. 고기남자. 13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고기남자. 최근 개인 SNS에서 팬을 향한 욕설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6일 고기남자는 자신의 SNS에 한 구독자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고기남자의 이런 행동은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되며 비난을 받았는데요. 다음날 17일 고기남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1년의 안 좋은 사건들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언행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고기남자인 만큼 구독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유튜버 고기남자는 허버허버 단어 사용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고기남자는 2020년 6월 27일 올린 스페어립 바베큐는 집에서 하세요 영상에서 허버허버라는 자막을 썼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지적한 구독자에게 대혐오 시대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댓글을 직접 달았는데요. 이 외에도 논란의 유튜버와 컬래버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갔습니다. 2. 다우드킴. 구독자 553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이미 토지 계약까지 마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대신 자신의 힘으로 사원을 짓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원을 지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줬던 행보에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지난해 11월 11일 한국에서 이슬람 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게재하며 이전 모금액은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위해 전달됐고, 이 돈은 새로운 이슬람 사원 건립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제보자는 후원 내역에 대한 어떤 확인도 받은 적이 없다며 진행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다우드킴은 곧 후원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국이슬람중앙회 측은 다우드킴의 모금 활동은 해당 인물 개인의 모금 활동일 뿐이며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허용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다우드킴의 성폭행 미수를 알려왔는데요. 지난 2019년 한국에 여행 온 무슬림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찍은 영상에 따르면 다우드킴이 속옷과 바지를 챙겨 입는 장면과 함께 내가 이 사람을 집에 들이고 성폭행당할 뻔했다니라면서 흐느끼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3. 웅이. 먹방 유튜버 최상위권의 엄청난 대식가로 철구의 짜장면 10그릇 한국 기록원 도전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유튜브에서 노포식당을 방문하는 콘텐츠를 주로 업로드하는데 예의 바르고 애교 있는 모습으로 이모님과 할머님들과 할머니 손자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었는데요. 앞서 그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데이트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사과문 이후 웅이는 우리를 빚기 전과 마찬가지로 먹방 콘텐츠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현저히 떨어진 구독자 수가 돌아선 민심을 반영하는 듯합니다.